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여기 에콰도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평소 작은 나라보다는 유럽과 북미의 강대국들과 교류를 넓히고 싶어 했지만 우연한 계기로 한국과 함께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을 진행하던 도중 주변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비밀을 듣게 되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만다 마르티네즈예요. 에콰도르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우리 바다를 해적들로부터 지키는 거였어요. 그날 밤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큰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는 에콰도르 주변 바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빨간 점들이 바다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빨간 점 하나하나가 범죄자들의 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어선들이 아니었어요. 총과 마약을 가진 위험한 사람들이었죠. 손가락으로 점들을 세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바다의 70%가 이제 범죄자들 차지가 되어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큰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조명이 너무 밝았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걱정스럽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장군이 창가 근처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해군의 자랑스러운 지휘관 중 한 명이었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범죄자들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올리비아도 거기 있었어요. 외교부 공무원으로 다른 나라들과 일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눈이 슬퍼 보였어요. 평소에는 자주 웃곤 했는데 그날 밤은 아니었죠. 거기에 리카르도 국방장관이었어요. 목소리가 굵고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 우리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통령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거였어요. 일어나서 벽에 걸린 큰 지도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속으로는 무서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범죄자들의 배가 이제 우리 바다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도의 여러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빨간 점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순찰선들은 너무 오래되고 작아요. 고작 8척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배들이거든요. 범죄자들은 더 큰 배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회의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어부 23명이 사라졌어요. 계속 말하고 있었죠. 이분들은 아버지이고 아들들이에요.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해요. 마르코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배로는 그들 배와 싸울 수 없어요.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올리비아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다를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범죄자들이 모든 걸 장악할 겁니다. 화가 나면서 동시에 무력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제 일이었거든요.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무기나 배도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범죄자들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부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바다를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죠. 우리의 8척 순찰선은 그들 전함에 비하면 장난감 같았어요. 범죄자들 배마다 무거운 총과 빠른 엔진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배는 느리게 움직이고 오래된 장비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부들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항구에서 기다리는 아내들. 아빠가 언제 올지 묻는 아이들. 영영 먹지 못할 저녁을 차리고 있는 어머니들. 이제 단순히 제 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범죄자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뭘 원할까요? 그날 밤 늦게 회의가 끝났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남아서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든 빨간 점들이 하얀 종이 위에 핏방울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위한 도움을 찾는 방법을 찾겠다고.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바다를 구하겠다고. 우리 어부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혀 몰랐어요. 제 가장 큰 적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 자신의 생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게 바뀌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긴급회의가 끝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힘센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큰 나라들은 큰 배와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바다의 범죄자들과 싸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만남은 미국 대사관에서였습니다. 건물이 거대하고 하였어요. 경비원들이 제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반짝반짝한 바닥과 미국 국기들이 곳곳에 걸려있는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브래들리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커피와 가죽 의자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비싸고 중요해 보였습니다. 에콰도르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는 친근하게 들렸지만 눈은 얼음장 같았어요. 순찰선 3척과 비행기 2대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분이 좋아졌어요. 3배 3척이면 우리 낡은 배들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런데 알렉스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작은 조건들이 있어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너머로 밀어주고 있었어요. 미국 지휘관들이 모든 작전을 지휘할 겁니다. 당신들 해군 기지에 우리 사무실을 지을 거예요. 모든 정보를 우리와 공유해야 합니다. 미국 회사들만 배를 수리할 수 있어요. 파일을 열고 서류들을 읽고 있었어요. 기대감이 하수구로 물이 빠지듯 사라졌습니다. 이건 작은 조건들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우리 해군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도움이 아니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나라를 빼앗는 거야. 공책에 메모를 적고 있었는데 손이 펜 대신 돌덩이로 글을 쓰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조건 하나하나가 에콰도르 목에 걸리는 사슬 같았습니다. 다음 만남은 중국과였어요. 장 웨이치가 중국 대사관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건물에는 빨간 장식과 황금 용들이 벽에 그려져 있었어요. 모든 게 부유하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장 웨이치가 큰 군함 한 척, 비행기 3대, 그리고 20억 달러를 제안했어요. 그 돈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20억 달러면 에콰도르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해군 기지 2개를 짓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먼저 고기를 잡을 권리를 원했어요. 우리 바다 자원을 장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어요. 중국도 범죄자들처럼 우리 바다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중국은 돈이 더 많고 변호사가 더 좋다는 것뿐이었어요. 유럽연합회의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소피아 러셀은 다른 관리들보다 친절해 보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무실에는 아름다운 그림들과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순찰선 2척, 경찰 훈련, 그리고 10억 유로를 제공해드리겠어요. 친절한 선생님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조건을 달고 있었어요. 에콰도르가 그들 보안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바다 작전을 모두 먼저 승인받아야 했어요. 그들 규칙과 그들 일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기분이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모든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우리를 조종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도움에는 에콰도르를 그들 정부에 영원히 묶어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나면서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수도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 바다 어디선가 범죄자들이 여전히 우리 물고기를 훔치고 우리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정직한 어부들에게 바다를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여러 나라에서 온 파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 파일에는 배와 무기와 돈에 대한 약속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우리 자유를 빼앗을 조건들도 들어 있었어요. 왜 도움은 항상 이렇게 비쌀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나라도 그냥 옳은 일이니까 도와주지 못하는 걸까?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 같은 기분이었어요. 물이 사방에 있는데 모든 물방울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시면 살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소중한 뭔가를 잃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패배감을 느끼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구할 수 있는 힘센 친구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가는 우리 독립이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게 우리나라를 잇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일까요? 내일 모든 걸 바꿀 전화가 올 줄은 몰랐어요. 사슬 없는 도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세상에 대한 제 믿음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책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수연이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에콰도르에 군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조건도 없고요. 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커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놀라서였습니다. 그 대신 뭘 원하세요? 물어봤어요. 모든 나라가 뭔가를 원했거든요. 어디엔가 숨겨진 대가가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 사람이 답했어요. 그냥 당신들 바다가 평화롭고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군함을 공짜로 주지 않거든요. 어디엔가 함정이 있을 거였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값비싼 걸 원하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조건 없이 배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세상 모든 나라가 도움을 주면서 뭔가를 돌려받고 싶어 했거든요. 한국이 그냥 더 영리한 거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진짜 계획을 더 잘 숨기고 있는 거야. 하지만 대통령이 한국의 역사를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을 찾을 시간을 4주 주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필리핀이었어요. 산토스라는 해군 장교가 제 질문에 답해줬습니다. 한국이 35년 전에 낡은 구축함을 하나 줬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선원들을 훈련시킬 사람들도 보내줬고요. 그 대신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뭘 해달라고 요구했나요? 물어봤어요. 아무것도요. 산토스가 답했습니다. 너무 후하게 해줘서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범죄자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같이 기뻐해주기까지 했거든요. 놀라운 답이었어요. 하지만 필리핀이 한국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에 전화했어요. 루이스 모레노라는 해군 장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이 순찰선을 줘서 마약 범죄자들과 싸우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가 말했어요. 군사기지나 특별한 권리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공하면 같이 기뻐해줬을 뿐이에요. 더 많은 나라에 전화했습니다. 가나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케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간다와 방글라데시도 똑같은 답을 했어요. 모든 나라가 한국이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고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거든.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나라마다 한국이 수년 동안 돈이나 지배권을 요구하지 않고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들 땅에 기지를 짓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무역 거래를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들 군사작전을 조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보고서와 문서들을 읽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의 정부 관리들과 해군 장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16개 나라에 배를 주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제공해왔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군사 동맹에 가입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 그들 정부를 조종하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일을 할까?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공짜로 도와서 뭘 얻는 거지? 한국 역사에 대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아주 가난했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끔찍한 전쟁 중에 한국을 도우려고 군인들과 물자를 보내줬습니다. 이제 한국은 부유하고 성공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신들이 약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도와준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약한 나라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옛날 빚을 갚고 있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하지만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갚고 있는 거야.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나라들이 자기 자신만 도왔거든요. 자기들 이익과 자기들 사람들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제가 틀렸을지도 몰랐어요. 어떤 나라들은 정말로 옳은 일이니까 다른 나라를 돕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온 서류들과 보고서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내가 틀렸구나.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 틀렸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희망이 자라나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영혼을 팔지 않고도 우리 바다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실을 찾았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이 수년 동안 16개 나라를 도왔어요.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그 대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모든 나라가 이걸 확인해줬어요. 제가 알아낸 것들을 설명하는 동안 대통령이 주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설명이 끝나자 한참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항구에 서서 회색 배가 우리 쪽으로 항해해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란 바다를 가르며 오는 배가 강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돛대에서 한국 국기와 에콰도르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플로레아나, 한국에서 온 우리의 새 군함이었습니다. 우리 낡은 순찰선들보다 훨씬 컸어요. 최신 무기와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배가 완전히 에콰도르 것이라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배를 환영하러 왔습니다. 최고급 제복을 입은 해군 장교들이 부두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흥분하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범죄자들과 맞서 이길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배와 함께 와서 우리 선원들을 훈련시켜줬어요. 참을성 있고 친절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에게 배의 모든 시스템 작동법을 보여줬어요. 자신들이 우리보다 낫다거나 똑똑하다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배는 당신들 거예요. 수석 기술자가 우리 함장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배우는 걸 도우러 온 거지 조종하러 온 게 아닙니다. 플로레아나가 도착한 지 일주일 후 남쪽 바다에 큰 범죄자 함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큰 배 3척과 작은 배 8척에 마약과 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어요. 범죄자들을 향해 항해하는 플로레아나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바다가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우리 승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지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표물 포착했습니다. 무기 담당 장교가 보고했어요. 쌍안경으로 멀리 있는 범죄자들 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무장이 잘 되어 보였어요. 발사!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주포가 천둥처럼 포효했어요. 밝은 섬광이 저녁 하늘을 비췄습니다. 포탄이 가장 큰 배의 엔진을 정확히 맞췄어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작은 배들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우리 배가 너무 빨랐어요.
하나씩 적의 배들을 모두 잡거나 파괴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범죄자 30명을 체포하고 불법 마약 50톤을 압수했어요. 자랑스러우면서 동시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플로레아나가 첫 전투에서 완벽하게 활약했거든요. 한국의 선물이 벌써 그 가치를 증명해낸 거였어요. 우리 승리 소식이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불타는 적의 배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신문들이 우리의 성공적인 작전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유엔이 마약 범죄자들에 맞선 우리 행동을 칭찬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필리핀, 콜롬비아, 페루가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또 다른 나라가 한국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50톤이요. 미국 마약 단속청에서 발표했어요. 이건 보통 미국으로 들어오는 연간량의 1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바다에서 왔어요. 전투 후 한 달 동안 사라진 어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순찰선들이 범죄 활동이 80% 줄었다고 보고했어요.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드디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안가 어촌 마을들을 찾아갔어요. 가족들이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매일 저녁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해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다시 정직한 사람들 것이 되었어요. 플로레아나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한 늙은 어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부심을 되찾아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우리 배 갑판에 서서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우리 국기를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모든 나라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도움에는 항상 숨겨진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들은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했던 때를 기억한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오래전에 자신들이 도움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돕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외로운 기분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돌려받길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였습니다. 플로레아나는 단순한 군함 그 이상이었어요. 나라 간의 우정이 진짜이고 정직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신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석양이 우리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걸 바라보며 새로운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콰도르가 다른 나라들을 도울 만큼 강해지면 한국의 본보기를 기억하겠다고. 아무것도 돌려받길 요구하지 않고 주겠다고. 범죄자들은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지만 소중한 걸 남겨두고 갔어요. 세상에 진정한 우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가장 뜻밖의 곳에서 오기도 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